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0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2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양대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동양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자, 동양대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곳이죠.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 게 9월 4일입니다. 그리고 9월 9일, 어제죠. 어제 낮 12시 20분쯤에, 그러니까 이때는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난 직후입니다. 이때 대략 조사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조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 9일이면 뭐 대략 주말 빼면 한 2, 3일 정도를 조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대략 조사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15시가 돼도 발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오후 3시 한 40분 좀 넘어서 와서 사실상 조사된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정말 12시 20분에 발표했던 사실상 조사가 끝났다와 불과 한 3시간 뒤에 발표한 사실상 조사된 게 없다, 뭐가 사실이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놨으면서 그 조사를 발표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조사단장이 이제 권광선 교수입니다. 그 권광선 교수가 오후 3시 41분쯤에 나타나서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그 다음에 봉사 실적, 이런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미 일부 서류를 검찰이 압수해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 다 퇴사한 상태라서 사실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어떤 이제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징계라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위조된 거라고 지금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해놨는데, 자, 이 부분도 그것도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압력이 있었나?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해서 그랬나?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우선 9월 4일날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양대학교가 엄청나게 큰 학교라서 사실은 이거 담당자들이 전부 다 한 10여 명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요거 그 당시에 담당자, 그러니까 학교 측, 대학 본부 측 담당자와 어학교육원 담당자, 제가 보기엔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조사를 하면, 퇴사를 했더라도, 퇴사했어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협조 요청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쟁점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동양대에서 그동안에 봉급도 받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가 보기엔 응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면 설명을,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낮에 발표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발표는 오후 3시 41분에 했지만 실제 사실상 조사가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할 때는 조사가 다 완료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까지는 이제 팩트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히든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쪽 사람들한테, 최성해 총장 주변한테 좀 알아본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주변을 좀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합니다. 안 하거나 질문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뭔가 이게 자꾸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추측컨대. 그럼 그 말 못할 사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말 못할 사정이 아니고 정말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거나 이 권광선 교수가 얘기했듯이 뭐 당시 퇴사 상태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왜 조사 못했냐 이런 식으로 추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누가 추궁하겠습니까? 아니 퇴사했던 사람이 자기는 말 못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조사가 다 끝났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한계에 또 봉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대로 정말 한계에 봉착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적어도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압력일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그냥 답답한 심정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답답하겠죠. 어디에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제 짐작이 그렇게 되는데 그 압력을 가한 곳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 압력을 가한 곳에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는 외에 사실은 교육부 취재를 한 2년 넘게 한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가장 약한 곳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이런 데에서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 동양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안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부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이런 거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을 통해서건 아니면 교육부 무슨 학술진흥과나 뭐 이런 걸 통해서건 그런 걸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 학술지원,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방법, 뭐 심지어는 뭐 무슨 물론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뭐 정원 축소, 그 다음에 감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보복감사, 그 사람들은 보복감사라고 안 하죠. 아마 언론에서 얘기하면 정기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정기감사를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보복감사죠. 그 보복감사를 했을 때 그거 견딜 수 있는 대학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거는 보통 시청자분들은 아마 안 당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국세청 세무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대학은 대학의 편의, 그 다음에 어떤 회계 처리상의 뭐 편의성,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뭐 서비스 문제,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의 감사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적인 감사를 많이 하고 회계적인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서 대학에서는 선의로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했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 위법행위야, 배임이야, 뭐 이런 식의 감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굉장히 많고 제가 교육부를 취재할 당시에도 사실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 대학에 취재를 해보면 대학은 정말 억울하다 하면서 뭐 설명을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감사를 하는 사람과 피감기관, 감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워낙 배치되기 때문에 감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대학에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한 각 대학에서 교육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부에서 뭔가 지금 그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동양대 내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교육부에서 진짜 감사 들어올 판인데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성해 총장은 지금까지 이만저만해서 사실은 뭐 내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얘기했다고 그동안 언론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최성해 총장도 물론 감사를 받겠지만 실제 감사를 받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그 동양대 총장의 행정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동양대에서는 총장은 야 소신껏 해, 뭐 소신껏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행정 직원들은 총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감사받은 결과 또는 행정 지원 뭐 교육부에서 나왔을 때 뭐 이러이러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장님 혼자 뭐 교육자 양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대학이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동양대 전체가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장은 입을 닫고, 그 다음에 총장 이하 보직 교수들도 여기서 더 이상 나갔다가는 이제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그래도 교육 문제를 한때 취재해본 그 기자 경험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동양대 입을 막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규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고요? 민주화됐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대학의 정의를 향한 외침을 막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는 조사를 하거나 누군가는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먼 것 같습니다. 민주화 됐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민주화 인사라고 자처해온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화까지 이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하는 게 이 동양대 사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밝혀진 바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교육학 박사다 이렇게 그동안의 프로필에 써 있었는데, 그 교육학 박사라는 게 뭐냐면 워싱턴 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 이렇게 써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더군요. 워싱턴 침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지는 않고 박사학위는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행정직원들이 명예교육학 박사는 뭐 기니까 명예자를 흔히 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본인도 명예자를 빼고 워싱턴 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동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얘기했던 어떤 진실의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잘못된 얘기죠. 아니 명예 박사와 그냥 박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정직한 태도는 아니다. 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성해 총장의 그동안의 증언과 이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